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저와 함께 인간 본성의 토끼굴로 떠나는 시각적 여행을 떠나보세요. 시각적 학습을 좋아하거나 지금 당장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 동영상을 잘 찾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별 투사 유형인지, 시대정신, 공격성, 컬트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며 이 요약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 사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법칙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시적 힘에는 18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시적인 힘을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의견,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거짓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법칙 10질투의 법칙 마이너스 연약한 자아를 조심하라.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9 비달. 질투는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시기심을 해독하려면 인간 본성의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 시기심과 능동적 시기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때때로 부러움에 시달립니다. 비교의 필요성은 우리 중 일부가 탁월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의 징후, 미묘한 부러움의 징후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표정 시기심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눈입니다. 첫인상이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경멸과 적대감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그런 표정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표정이 2번 이상 나타난다면 위험한 시기심이 내 삶에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시기심을 유발하는 쇼펜하우어의 방법. 부러워하는 사람에게 승진, 새롭고 흥미진진한 연애 등 자신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그러면 매우 빠르게 실망의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축하하는 상대의 목소리 톤에서 약간의 긴장과 긴장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고통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미세한 기쁨의 표정, 즉 흔히 샤덴프라우데라고 알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칭찬. 혼란스럽고 역설적인 칭찬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칭찬할 방법을 찾지만 그 칭찬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비꼬는 말과 무례한 말을 섞어 칭찬합니다. 뒷담화는 종종 악의적인 소문과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좌절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내재된 적대감을 혼자서 사귀지 않고 제3자에게 표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극적인 시기심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경우 내 비밀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러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정과 친밀감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의 유형. 다음은 시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유형 5가지와 그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레벨러 평등주의자는 항상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농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평준화론자들은 다른 사람의 우수성을 파악하거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감추기 위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레벨러는 여러분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격이 있는 게으름뱅이.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과 좋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격이 있는 게으름뱅이는 성공과 인생의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시달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카리스마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주시하세요. 지위 악마 인간은 사회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지위는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소득, 집 소유 여부, 거주 지역 유형에 대해 묻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반대 방향으로 보여주며 자신을 수도승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은밀히 갈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러움의 대상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런 유형의 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숨기거나 최소한 경시하도록 노력하세요. 애착형 이 유형은 성공한 사람이나 권력자에게 동경이 아닌 부러움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이 부족하지만 노력하지 않고도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받는 관심과 성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불안정한 마스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가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부하 직원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이유로 사람을 해고하거나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불안해하거나 시기하는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시기심을 유발하는 요인 특정 성격 유형이 다른 성격 유형보다 시기심을 더 잘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 상황은 누구에게나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노년층과 직업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약해지기 쉬우며 다른 사람을 쉽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높은 수준의 성공을 거두면 다른 여성과 남성은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감사 대신 질투와 적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질투를 피하기 위해 성공한 여성은 겸손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러움의 공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오늘날 시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흔한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낮은 수준의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읽거나 볼 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부러워하는 대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시기심은 회사 동료, 가족, 이웃 또는 어떤 그룹의 동료이든 매일 서로를 마주하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우리의 뇌가 비교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감탄은 시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누군가의 위대함을 인정할 때 우리 종의 잠재력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시기심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하향식 비교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러워합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는 대신 때때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사회 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되 우월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경험인 샤덴프로이데는 시기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신 프리드리히 니체가 함께 즐거워함이라는 뜻의 미트프라우드 mitfreud라고 불렀던 것을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단순히 축하하는 대신 그 사람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그 성공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트프라우드를 연습하면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법칙 11 거창함의 법칙 마이너스 자신의 한계를 알기 시는 거창함의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는 자에게 무자비하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깊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곧바로 머릿속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성공을 확대하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운이나 다른 사람의 공헌이 성공에 기여했을 수 있는 역할을 경시합니다. 우리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너무 많이 다르면 우리는 거만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서 지나친 거만함의 징후를 찾아보세요. 오늘날 거만함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지중지하는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나 전문가를 거의 또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거만함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통해 자아를 부풀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하고 수천, 수백만 명의 열렬한 팔로워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거만한 리더, 거만함이 높은 사람은 재능과 독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거만한 리더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맞춰 현실을 왜곡합니다. 다음은 거만한 리더가 만들어내는 6가지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위대함은 나의 운명이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위대해질 운명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운명이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나는 평범한 남자 여자 공인은 일반 시민의 대표로서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물급 리더의 트릭은 자신이 자란 계층이 아닌 문화적 취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겠습니다.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하면서도 모호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감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추종자들은 컬트의 일원이 되면 2배로 매료되어 리더의 잘못을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관습과 규칙을 없애고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그런 힘을 가졌다고 선언할 때 흥분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 실패한 적이 없다는 전설을 만들기 위해 거창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합니다. 경력에 좌절이나 실패가 있었다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무적이다. 원대한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러한 대담함은 종종 무모하고 잘못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결정은 합리적 고려가 아니라 명성과 관심의 필요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국 현실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실용적인 과대망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5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원대한 욕망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요하고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용하고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산만하게 생각하고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목표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되 아이디어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상상력과 현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 피드백을 유지함으로써 실용적이고 강력하며 현실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도전하세요. 현재 자신의 기술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세요.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낮거나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시도하면 쉽게 지루해지고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원대한 에너지를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가끔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하는 야생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한때는 불가능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을 시작하세요.
법칙 12 성별 경직성의 법칙 마이너스 내 안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다시 연결하세요. 성격에 더 예민하거나 야심찬 면을 끌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압된 부분 남성성과 여성성이 밖으로 표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전적 특성과 이성의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혼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되는 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자질 중 일부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격의 중요한 측면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억압되고 발달되지 않은 여성적 또는 남성적 특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성격의 다양한 차원을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부분인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부분인 애니무스로 구분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트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파트너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 마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악마에 이끌리듯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의 오독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다음 사람과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별 투사 유형 성별 투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투사 유형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투사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투사하는지 주의하세요. 악마 같은 로맨티스트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성공했으며 관심과 선물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녀는 그를 유혹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그의 남성적이고 강력하며 로맨틱한 자질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받는 관심은 충분하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변화시킬 힘이 없고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여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쏟은 관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관심과 그에 따른 권력을 되찾는 것이 그녀의 평생 목표가 됩니다. 원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시덕거리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여성 완벽한 여성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남자. 그는 문제의 여성과 많은 만남을 갖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녀와의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만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세 매혹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성격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그녀는 그를 속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 여성에게 자신의 환상을 투사합니다. 종종 이러한 투사에 취약한 남성은 지지적인 어머니 없이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머니는 아들이 남편에게 부족했던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역전으로 인해 남성이 된 소녀는 내면의 공허함과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관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반항아 권위를 경멸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 이 남성은 악마적 로맨티스트와 달리 보통 젊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의 일반적인 친구 서클 밖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더라도 환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투영을 가진 여성은 종종 강하고 가부장적인 멀고 엄격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삶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적인 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타락한 여자 착하고 순종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남성. 이런 유형의 남성은 어렸을 때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나쁘거나 다른 문화 및 또는 사회 계층 출신의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의 목표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남성들은 수동적이고 마조이즘적인 정령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러한 여성들에게 단지 졸로 이용당합니다. 우월한 남자 우월한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 그의 자신감과 힘은 그를 통해 발산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나 교수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사는 매우 흔하며 열등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감이나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남성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찾고 상상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남성을 끌어들입니다. 교수님이 학생을 유혹하는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남성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만큼 영리하거나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실망하거나 낮은 자존감에 갇혀 그의 조작에 굴복합니다. 그녀는 잘못 인도되기 전에 만나는 남성의 가치와 성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그를 경배하는 여자 자신을 경배할 여자를 찾는 남자. 그의 삶은 힘들지만 추진력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따뜻하고 세심하며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난다. 그는 특정 유형의 여성을 추구할 때 교묘하게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자아를 지지하고 숭배하며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지셔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남성의 투사는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는 소년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소년은 그런 종류의 관심에 중독됩니다. 그는 만나는 여성들에게도 같은 관심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이 남자는 평생 동안 이러한 관계의 패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사 유형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원초적인 남자 여자 어렸을 때는 자아에 대한 감각이 다소 유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응집력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아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은 다듬어지고 강화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화는 주로 성 역할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보다 일관된 자아를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성적 또는 여성적 측면을 억압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균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예상되는 성 역할을 연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성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법칙 13- 무목적의 법칙 -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진하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본능을 이용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본능을 따르는 한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